종단의 최고 의결기구인 조계종 원로회의가 신임 원로의원으로 강화 전등사 회주 장윤대종사를 선출했습니다. 광복 80주년 기획보도 6번째 순서입니다. 국가본부가 독립운동가 만해 한용운 스님을 선양하기 위해 만들고 있는 숏폼 드라마 촬영 현장을 찾았습니다. 보훈부가 독립유공자 후손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명품가게 사업의 첫 성과가 나왔습니다. 독립유공자의 증손녀가 운영하는 미술교습소가 명품가게로 거듭났습니다. 조계종 연구소가 광복 이후 80년간 불교계의 동향과 과제를 살펴보는 학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태고종이 을사년 전국 전법사 대회를 열고 전법사회 운영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종단의 최고 의결기구인 조계종 원로회의가 제9교구 동화사 목세 원로의원으로 강화 전등사 회주인 장윤대종사를 만장일치로 선출했습니다. 이로써 원로의원은 모두 22명이 됐습니다. 정민지 기자입니다. 조계종 원로회의가 9교구 동화사의 신임 원로의원에 지난 6월 중앙종회에서 추천된 항롱 장윤대종사를 선출했습니다. 조계사 관음전에서 열린 제79차 회의에 참석한 15명의 원로의원 스님들은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원로회의 의장인 자광대종사는 원로의원 스님들은 종단의 최후 보루라며 마음을 굳건히 가지고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원로의원 스님들은 다 아시다시피 종단의 최후의 보루요 마지막 정법입니다. 우리들의 유상을 좀 더 잘 관심을 가지시고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모두가 다 마음 굳건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상목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장윤 스님은 1964년 동화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삼위계를, 1970년 해인사에서 일타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습니다. 제8대와 9대, 11대에서 15대까지 중앙종회의원을 지냈으며 은적사, 대전사, 전등사 주지와 동국대학교 이사, 능인학원 이사장을 지냈습니다. 지난해 종단 대종사 법계를 품수했으며 현재 강화 전등사 회주로 40여 년간 전등사 중창불사와 지역사회 포교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원로회의는 신임의원 선출에 앞서 수해 피해 사찰의 현황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화재 피해 복구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청사 화재와 관련해 어른 스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사죄하며 청정 도량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를 뼈아픈 각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아서 정부행정의 내실을 재정비하고 수행과 교화의 정진이겠던 청정 도량으로서 청사를 다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장윤 대종사 선출로 22명이 된 조계종 원로회의는 종도들의 의지처이자 종단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국가보훈부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 만해 한용운 스님의 일대기를 젊은 층을 겨냥한 숏폼 드라마로 선보입니다. 만해 스님이 생전 주석했던 설악산 백담사와 오세암을 무대로 진행된 숏폼 드라마 촬영 현장을 BBS 황민호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그대들은 여기 모여서 나라 잃은 백성들은 생각하지도 않고 부처의 자리에 왜 놈을 앉히지 않았소? 제가 밟고선 이 자리는 법당이 아니라 송장의 연회석 같소이다. 그 부끄러운 줄 아시오? 독립운동가 만해 한용운 스님을 소재로 한 드라마 속의 한 장면입니다. 만해 스님은 법회에서 똥보다 더 더러운 것이 송장이며 송장보다 더 더러운 놈들이 친일파라며 호되게 꾸짖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은 올해 국가보훈부가 만해 스님을 조명한 숏폼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출가부터 열반까지 만해 스님의 파란만장한 삶을 그대로 담아내는 게 목표입니다. 오세암을 올라가면서 찍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신나가지고 찍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용운 스님이 그 출가하시고 그 시를 보면 엄청 애국하셨던 게 느껴지거든요. 그 시인으로서 독립운동가로서 그 살았던 일대기를 그리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라마 중간중간에는 스님의 시가 삽입돼 운치를 더하는 한편 만해 스님의 사상과 정신을 기렸습니다. 아울러 스님이 시를 쓰게 된 사연들도 담았습니다. 그때는 이 길도 포장이 안 돼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집신 같은 걸 신고 올라가셨을 텐데, 그리고 백담사까지 올라오는 길도 걸어서 올라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여기서 올라가시면서도 생각이 참 많으셨겠다. 국중 만해 스님의 역할을 맡은 주연 배우는 스님의 열반처인 시무장과 박물관 등을 다니며 스님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역할에 몰두하다 보니 호탕하고 밝은 스님의 성격에 감정이입이 저절로 이뤄졌습니다. 우리나라를 이해하는 데도 있어서 되게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서 되게 저 스스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되게 많이 배울 수 있어서 되게 고맙게 생각하는 스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만해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기리는 쇼드라마는 스님의 입적일인 오는 29일 국가보훈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중들에게 첫 선을 보입니다. 백담사에서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보훈부의 또 다른 미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친일파 후손들은 잘 사는데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좀 어렵게 산다는 소식 한 번쯤 들은 적 있으실 텐데요. 보훈부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생계와 자립을 돕는 특별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름하여 명예를 품은 가게, 줄여서 명품가게 프로젝트인데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독립유공자의 증손녀가 운영하는 미술교습소입니다. 그 현장에 최유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이 창의력을 한껏 뽐낸 듯한 알록달록한 수채화가 벽면을 따라 걸려 있습니다. 서울의 한 미술교습소, 이곳의 주인은 김수정 씨입니다. 독립유공자 김혁 선생의 증손녀입니다. 네, 평소에도 이제 할아버지 포스터를 늘 붙여놓기도 했었고요. 아이들 이제 광복절 그림이나 이제 뭐 한글날이나 이런 것처럼 역사적인 수업을 종종 하면서 그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있고 지금 수업을 하고 있다라고 늘 강조를 하기는 했었어요. 김혁 선생은 3.1운동 당시 만세 시위를 이끌고 중국 만주로 망명했습니다. 서간도에서 흥업단 부단장으로 항일 무장투쟁에 뛰어들었고 북한도에서는 청산리 대첩을 이끈 북로 군정서에서 활동했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가보훈부와 한국경제인협회, KB금융그룹이 함께 독립유공자 후손 소상공인 9명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가게들은 각각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총 3억 원 규모의 부대시설 리모델링과 분야별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지원받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1호 명품 가게가 된 김 씨의 미술교습소도 새 옷을 입었습니다. 김혁 선생의 숭고한 삶을 교습소에 불어넣은 셈입니다. 오늘 이 행사 하나로서 끝나는 인연이 아니라 이렇게 또 인연을 맺었으니까 계속적으로 같이 번영하고 성공하는 그것도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80년이라는 것 그리고 4대 손이라는 게 참 감개무량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하신 분들이 대접받고 더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빨리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제 인사를 말씀드리고요. 명품 가게 간판에는 상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독립운동의 뿌리이자 내일을 향한 희망이 함께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도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 선대의 명예를 가지고도 참 이 사회에 좀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리고 여유 있게 살았으면 그런 세월이 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1호점이 개설을 하고 있고 내년까지 아마 그 나머지 8군들도 그 명품 가게가 하나씩 이제 새로 오픈을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돕는 사업에 많이 좀 참여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증조부가 남긴 광복의 정신이 세대를 뛰어넘어 한 폭의 그림처럼 이곳에서 차곡차곡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이런 좀 더 좋은 지원과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좀 더 힘을 얻어가지고 더 열심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BBS 뉴스 최일입니다. 1945년 광복 이후 80년 동안 불교가 걸어온 격동의 역사를 조명하는 장이 마련됐습니다. 조계종 연구소는 어제 서울 종로구 전법회관 3층에서 해방 80주년 기념 불교계의 동향과 과제를 살펴보는 학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화쟁에 기반한 사회갈등 연구 사업을 진행하는 조계종 연구소가 한국불교사의 현안을 다루는 첫 세미나입니다. 발표자로는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이창익 연구교수와 동국대 불교학술원 조기룡 교수, 연세대 철학연구소 지혜경 전문연구원이, 논평에는 이종수 순천대 사학과 교수, 김성현 동국대 K학술 확산연구소 초빙 교수, 박수호 중앙승가대 불교사회학부 교수가 참여했습니다. 산사와 함께 숨쉬고 서로를 배려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기 위한 범어사 어린이 캠프가 입제식을 갖고 사흘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범어사 보제로에서는 범어사 소임 스님을 비롯해 초등학생 108명과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 캠프 입제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입제식에서 참가 어린이들은 친구들과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각자 마음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발언했습니다. 범어사 총무국장 대방스님도 이번 캠프를 통해 건강을 챙기고 마음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캠프에서는 싱잉볼 명상과 물놀이, 범어사 탐방, 108배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됩니다. 조계종 영축총림 통도사의 마산포교당 정법사가 불기 2569년 백중과 생전예수제 법회를 봉행하며 스님들에게 감사와 공경의 의미로 승보공양을 올렸습니다. 특히 어린이 불자들이 방학 동안 틈틈이 모은 용돈으로 참여하면서 더욱 따뜻하고 귀한 자리가 됐습니다. 박영록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축총림 통도사 유론 스님들이 초청됐습니다. 부처님 앞 공양석에 자리한 스님들에게 영축다도에서 차를 올렸습니다. 이어 정법사 신도의 임원들이 일상 생필품을 담은 청공을 공양했습니다. 올해는 통도사에서 별도의 가사불사가 진행 중이어서 유론 스님들에게 적삼 바지를 올렸습니다. 정법사 사중 스님들에게는 가사를 공양했습니다. 저희 대중들도 좀 더 열심히 정진해서 기대에 응하지 않는 그러한 청정승가의 구성요원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정법사 문수 어린이회 80여 명이 여름방학 동안 모은 용돈으로 공양금을 마련해 스님들에게 올렸습니다. 스님들은 건강제와 오색실로 만든 지혜의 팔찌를 천진불들에게 걸어주고 마정수기를 하며 축복했습니다. 우리 어린이 불자들 이렇게 공양금을 가지고 스님들에게 올리는 이런 모습들이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런 모습들을 잘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앞으로 정법사는 물론이고 한국 불교의 전체에 이런 모습들이 보편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한 정법사는 영축총림 유론발전기금 1,000만 원도 전달했습니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면 부처님이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제자들이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말을 대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라, 평안하라 라고 기도해 주시는 거죠. 그게 부처님 과거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전통이라 생각을 하시고 그 전통을 오늘에 이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법사는 해마다 백중기도 기간 중 불자들의 정성을 모아 성보공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불법을 지키고 수행에 전념하는 스님들에 대한 감사와 공경의 마음을 담은 것으로 삼보의 가치를 새기는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인호입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스님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불교 전통문화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입을 모았습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어제 서울 사간동 태고종 총무원에서 상진스님을 예방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사찰 피해부터 전통문화유산 보존 지원 방안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불교 자체로도 우리나라의 역사가 깊지만 또 저희 전통문화, 고유 전통문화랑 함께 이렇게 그동안 같이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함께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이에 상진 스님은 우리 전통 문화의 근간은 모두 불교에서 유래한 점을 언급하며 비파와 아쟁 등의 전통악기는 경전 법화경의 보문품에서 불교의 12가지 사물로도 여겨진다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국악도 우리는 불교에서는 네네네. 국악도 불교에서 나갔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봤을 때 우리나라의 문화, 역사, 사학, 네. 지리, 네. 이 모든 게 불교에서 다 흩어져 나갔고 그렇죠. 이 태고종이 딱 보유하고 있는 네. 유산이죠, 유산. 이 자리에는 태고종 행정부원장 도성스님을 비롯해 문화부장 월타스님, 재경부장 효능스님 등이 함께했습니다. 태고종이 을사년 전국 전법사 대회를 열고 전법사회 운영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하반기 종단의 주요 행사를 공유했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스님은 어제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열린 대회에서 종단이 새로운 태고종을 찾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전법사회도 새로운 집행부 구성에 적극 나서 종단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전법사는 태고종 6부대 중의 구성원으로 출가하지 않았지만 일선에서 전법교화와 포교를 하는 제가불자를 말합니다. 한편 태고종은 다음 달 50기 행자수계살림을 시작으로 10월 태고문화축제, 11월 광화문 국제수계법회와 영산제, 태고 보호국사 탄신달해제와 태고 세미나 등을 연이어 진행할 예정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부산 국제불교박람회가 나흘 동안 성황리에 마무리된 가운데 BBS 불교방송의 후원 조직인 만공회 건설 활동도 기간 내내 빛났습니다. BBS 전법후원국 직원들과 만공회 자문위원장 자용스님은 지난 7일 개막일부터 폐막일인 10일까지 부산 해운대구 백스코 제1전시장에서 만공회의 의미와 취지를 관람객들에게 설명하고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BBS 부산 임직원들도 자체 부스를 마련하고 부산 북강 신사업 건립 추진 홍보와 함께 BBS 만공회 권선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찰음식 부스 자연 속의 밥상으로 박람회에 참가한 부산 천명사주지 보신스님은 BBS 사업 건립을 위해 1,080만 원 후원에 해당하는 만공회 100년 한 송이를 피웠습니다. 보신스님은 홀몸노인 등을 위한 무료급식 자비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박람회에 참여했는데 BBS 권선 활동을 보고 방송 포기를 위한 후원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불교계 항일운동의 역사를 살펴보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는 11일 서울 동국대 학명세미나실에서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포럼 일제강점과 분단의 역사를 넘어 평화와 통일로를 열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김광식 전 동국대 특임교수는 불교계 독립운동이 중생을 구제하고 공동체를 수호하는 대승불교의 사상과 국가수호 및 민족의 안녕을 위해 나섰던 한국의 호국불교의 역사를 복합적으로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독립운동사와 관련한 인물의 연구와 업적 발굴은 미미하다고 지적했고 항일에서 친일로 변절한 인물과 독립유공자로서 서울을 받은 불교계 인물들에 대한 조명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여성 제가불자가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뜻을 받들어 동국대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기부했습니다. 동국대는 그제 서울 캠퍼스 본관 권학위원회 사무실에서 제114회 지역미래 불자육성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어 미국에 사는 진담거사의 아내 선덕신 보살이 학생 10명에게 각 100만 원씩 모두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진담거사는 생전에 국내와 미국, 뉴욕 등의 대기업 계열사에서 일하며 베풀며 살자는 마음으로 자비 실천을 해온 불자로 장학생들은 편지를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베푸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그간 수많은 학생들의 감사 편지를 읽었지만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생활하는 이번 사연들이 유독 크게 와닿았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제주선원 천진함이 여름방학을 맞아 천진불과 함께하는 육도 여행을 주제로 여름 불교학교를 열었습니다. 그제 열린 여름 불교학교에는 법연 스님의 지도로 어린이 40여 명이 참여해 종이배 만들기와 요가, 명상, 게임, 바루공양, 마술공연, 물놀이 등의 프로그램을 함께하며 즐거운 추억을 쌓았습니다. 재미있는 프로그램은 팥빙수 만들기랑 가면 만들기였습니다. 네, 가면 만들기로 약간 자신의 생각을 그릴 수 있는 자유도에서 좋았습니다.
참가자들은 여름 불교학교에서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불교 문화도 익히는 보람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8월 14일) 목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